월요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좌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죠. 일요일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630명 나왔습니다. 630명이요. 1000명 아래도 한참 아래로 엄청나게 낮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수치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는 있는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요일 주말에는 항상 좀 적게 나오죠. 그리고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굉장히 적어가지고 어제 단 하루는 이제 36,000명의 1일 감염자 수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적죠. 5만 명도 한참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요 수치는 아마도 이제 수개월 뒤에 평일에도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이가 아니라 이게 요렇게 적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는 계속 이제 미국은 내려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3,008만 감염자 수가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54만 7천 명이 집계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조금 다시 대유행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이 뉴스에 따르면은 지금 미국이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이거든요. 그러니까 봄방학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해변가로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플로리다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플로리다 해변가로 모여 들어가지고 스프링 브레이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나게 놀려고 해변가로 많이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마약, 대마초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논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걸려도 아무런 범칙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파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가까이 붙어서, 그리고 마스크 쓰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다에 또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섞인 뉴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플로리다는 요번 주말에 이제 100명이나 넘게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체포가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사람들 간에 그런 인시덴트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마약 소지하는 사람들, 뭐 파티를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일어난 일들로 인한 그런 체포자들이 이제 1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프링 브레이크로 플로리다 해변가에 모여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코로나 바이러스 제발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파우치 국장이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파우치 국장이 제발 미국은 유럽이 했던 실수를 미국에서는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이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유럽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이렇게 내려감에 따라서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완화를 엄청나게 심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올라가면은 다시 방역 제재 강화하고 락다운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내려가면 또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 완화하고 다시 올라가고 반복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미국은 3차 대유행이 왔는데 요번에 4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뉴스가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유럽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몇몇 국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럽의 몇몇 지역들은 락다운을 다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올라가서 락다운해서 이제 내려가면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 완화하고 다시 올라가고, 무한 반복이네요. 무한 반복 계속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갑자기 또 오른 이유는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강력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게 조금 더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가장 좋은 것을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자국 내에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먼저 맞춘 다음에 수출을 한다거나 기부를 한다거나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족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3차 대유행이 지금 오고 있대요. 벌써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파우치 국장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미국이 4차 대유행 오지 말도록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그러면서 이제 파우치 국장은 마스크 쓰는 거, 의무화하는 거 해지를 한 주들은 좀 잘못된 거다. 마스크는 당분간은 계속 써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턴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모임 웬만하면 나가지 말고, 그리고 백신 맞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우치 국장이 지금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계속 떨어짐에 따라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이 소셜 디스턴싱 6피트 떨어지는 거, 요것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어느 상황에 따라가지고 6피트 대신 3피트 거리두기를 3피트까지 이제 반으로 줄인다는 거죠. 반으로 줄여서 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CDC에서.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계속 접종을 많이 하면서 감염세가 계속 떨어짐에 따라서 거리두기도 이제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우치 국장은 이제 계속 또 얘기를 합니다. 미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를 또 계속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우치 국장도 이제 7월 달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리들이 일상생활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3월 달이잖아요. 아직 4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는 지금까지는 좀 조심해줘야 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람들이 많이 맞기 전까지는 우리들이 조심해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5월 달부터 모든 주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일반인들도 이제 접종이 가능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하는 거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이 제약 회사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하는 거 충분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월 달까지는 충분히 미국 전 국민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할 수 있게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7월 달에는 아마도 우리들이 일상생활로 어느 정도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파우치 국장은 지금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한테 제발 이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좀 접종을 하라고 그렇게 좀 권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파우치 국장이 또 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과연 그렇게 할까요?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트럼프는 트럼프 얘기할 때마다 좀 짜증나가지고 트럼프 얘기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는 캘리포니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심각할 때 셧다운 했잖아요. 모든 것을 셧다운하고 락다운을 했을 때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테슬라 공장, 이 프레몬트 공장을 셧다운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그것을 어기고 테슬라 프레몬트 공장을 강행을 했잖아요. 오픈을 강행을 해가지고 테슬라 공장을 계속 운영을 했는데, 이때 테슬라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테슬라 공장 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440명이나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몇몇 주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를 보고를 누락을 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4,000명이나 보고를 누락을 했다라는 그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 스테이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보고 누적된 거 계속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요게 또 보고가 누락이 돼가지고 이 사망자 수가 적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LA 카운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이제 계속 떨어짐에 따라서 이 퍼플 티어에서 이제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레드 티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부터는 LA 내에 있는 이 모든 음식점들이 실내 음식 섭취가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헬스장도 이제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영화관도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리오픈을 함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풀리 리오픈을 한 게 아니라 인원수는 정원보다 이제 좀 적게 인원수 제한을 하면서 리오픈을 한다는 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뭐 레드 티어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퍼플 티어 때는 완전히 셧다운인데 이제 레드 티어로 내려갔으니까 리오픈을 하되 정원 수는 아마도 한 25%만 받으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의 이제 여러 국가들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을 지금 중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 뒤에 이제 혈전이 생겨가지고 그 혈관이 막히는 그런 보고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몇몇 국가들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거 접종하는 것을 중단을 했다고 해요. BBC 뉴스에서는 네덜란드에서도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것을 멈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WHO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혈전이 생긴다는 것에 관해서는 뭐 증명된 바는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권장을 한다고는 하네요. 그리고 어저께 LA에서 이제 그래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 그래미 시상식에 있어가지고 방탄소년단, 한국의 방탄소년단이 이 시상식에서 동무대를 가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이제 수상은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요 그래미 시상식이 예전에 그런 권위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그래미 시상식이 예전의 명성이 굉장히 많이 퇴색이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그래미 시상식을 이제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이콧을 하는 이유는 이 시상식 이제 주최 측에서 불공정하게 시상을 한다고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티스트들, 음악가들이 이 그래미 시상식을 보이콧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그러니까 북가주죠. 이 오클랜드에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75세 홍콩 사람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다가 한 20대 강도가 길거리에서 살인을 저질렀대요. 요게 이제 유가족 측은 요것은 이제 아시안 범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 측에서는 요것은 그냥 단순 강도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아시아, 그러니까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의 아시아 아메리칸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은 당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내에서는 거의 뭐 2배 이상 아시아 혐오 범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그곳을 가장 많이 발언을 한 자는 바로 트럼프죠. 트럼프가 계속 차이나 바이러스 그렇게 막 아시안들에 대한 그런 혐오감을 부추기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중부하고 서부에 겨울 폭풍이 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중부에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도 계속 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가 좀 어느 정도 그쳐가지고 저도 자전거 실컷 타고 왔거든요. 자전거 너무 많이 타가지고 진짜 많이 탔어요. 어저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전거 타고 엄청나게 멀리 갔다가 오고, 그리고 이제 대낮에도 이제 우리 가족들 모두 다 데리고 동네를 자전거 싹 타고 돌아다니고 다시 또 집에 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는 하루 종일 잤습니다. 하루 종일 자가지고 그냥 유튜브 또 브이로그 같은 것도 못 찍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또 내일부터 열심히 또 유튜브 브이로그 찍으려고 했는데,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내일 아침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비가 와가지고
12시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서던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 비 소식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욕 쿠오모 주지사에 관한 뉴스가 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성추문에 관해서 요것 때문에 쿠오모 주지사는 탄핵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요. 만약에 쿠오모 주지사가 탄핵이 된다고 하면은 108년 만에 일어나는 탄핵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좀 말을 아꼈습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성추문에 관한 모든 결과, 모든 조사가 끝난 뒤에 그 뒤에 얘기를 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 아시아 혐오 범죄 중단하라는 그런 시위가 지금 뉴욕에서도 일어나고 이제 LA에서도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시애틀에도 아시아 혐오 범죄를 중단하라는 그런 시위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미얀마에서 또 유혈 사태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요거 때문에 군대에서 또 시위대한테 총을 돌려서 시위대한테 또 총을 많이 쐈다고 하는데요. 어제 단 하루 미얀마에서 시위대 39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얀마에서는 민주화 운동 때문에 지금까지 대략 한 130여 명 정도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군부대가 쏜 총에 말이죠. 굉장히 지금 미얀마는 심각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얀마에서 가장 큰 도시인 양곤에 계엄령이 지금 선포됐다고 합니다. 마셜러가 지금 선포가 돼가지고 또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미얀마 내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지금 더 격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군부대를 지지를 해주는 나라는 바로 이제 중국이거든요. 서방 쪽에서는 이제 서방 나라,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미얀마 쿠데타 빨리 끝내고 이제 군부 독재를 이제 좀 내려오라고 그렇게 바라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이 군부 독재가 계속 이어져야지만 자신들과 비슷한 이 공산주의 국가를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내에서는 중국에 관한 반중 감정이 이제 많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얀마 내에 있는 이제 중국 공장들 그런 시설들이 시위대들한테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더욱더 이제 군대를 더 밀어주는 거죠. 중국에서는 이제 시위대들한테 폭력 행위를 엄단하라고 그렇게 또 성명을 했습니다. 이제 폭력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싹 다 때려 잡으라는 거죠. 총 쏘라는 거죠. 어쨌든 이 미얀마 사태 빨리 좀 진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긴 한데 이제 며칠 전에 볼리비아에서 어느 한 대학교에서 시위까지는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한 4층, 5층 되는 그 난간에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언쟁이 오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 난관 있잖아요. 그 난관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고 있다 보니까 그 난간이 무너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4층, 5층 되는 건물이었는데 저도 영상을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난간에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난간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학생들이 떨어지면서 7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례식이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그러더라고요. 7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태에 빠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주식시장을 알아보자고요. 주식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새벽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지금 미국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을 보면은 지금 상승세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전 세계 증시는 이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미국 주식 시장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이제 오늘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돼가지고 주말부터 스티뮬러스 체크가 지급이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에 굉장히 많이 지급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또 그것이 또 호재이기 때문에 혼조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들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미 옐런 장관은 나와가지고 미국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은 이 인플레이션에 관해 가지고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옐런 장관이.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온다고 해도 우리들은 모든 조치를 갖출 준비가 돼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은 고용 시장을 정상화까지 올리는 것, 그리고 미국 경기를 이제 부양하는 거, 그게 우선순위다라고 그렇게 또 옐런 장관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숏셀러들이 지금 스펙주들 있잖아요. 스펙주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펙주들이 전망이 별로 안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숏셀러들이. 스펙주들 혹시나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런 뉴스도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만간 디맨드 폭발, 그러니까 수요 폭발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급에 있어서는, 서플라이에 있어서는 미국이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있은 뒤로 수많은 공장들, 가게들, 모든 기업들에서 감원을 했잖아요. 감원을 하고 모두 등치를 줄인 상태입니다. 줄인 상태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감에 따라서 수요, 디맨드가 이렇게 폭발을 한다? 기업들이나 가게들이나 공장이 공급을 따라가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그 단 기간 내에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오긴 올 겁니다.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경제 상승을 이룰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복스와겐에서는 직원들 5,000명이나 감원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어려워서 5,000명을 감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복스와건에서는 이제 전기차 회사로 지금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 투자를 더 하려고 5,000명을 감원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자동차 생산 업체들에서는 전기차로 전환함에 따라 가지고 훨씬 더 적은 부품들이 필요하거든요. 감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로 전환함에 따라 가지고 매출은 엄청나게 또 많이 오르겠죠. 어쨌든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지금 변환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고요. 그리고 스트라이프라는 핀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이 스트라이프 핀테크 기업이 기업 공개를 앞두고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가치가 95 빌리언 달러라고 해요. 95 빌리언 달러라면은 페이스북 가치보다 높은 거고, 우버보다 높은 거고, 페이팔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업 가치가 지금 성형이 돼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핀테크라고 하는 것은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뭐 페이팔이나 스퀘어라던거나 그런 금융업을 이제 기술이랑 이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핀테크라고 하거든요. 핀테크. 핀이 아니라 핀이요.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요 기업들에 관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스트라이프 기업 공개를 앞두고 미국 내에서 아마 올해 가장 큰 기업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